백악관행 레이스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 초박빙 승부가 지속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며 선거일 국가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군을 동원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는 전국 지지율과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면도날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이빨과 잇몸이 바싹 붙어있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 대결보다는 설전에 치중하면서 두 대통령 후보들의 입은 어느 때보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공개적으로는 언급한 바 없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are the people from within. We have some very bad people.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무섭다면서 선거일에 필요시 국가방위군을 동원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펜실베니아 타운홀 미팅, 화요일 시카고 경제포럼에서도 자신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선거일에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까지 동원해 자국민들을 제압하겠다는 한 번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발상을 연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월요일 같은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트럼프 발언 장면을 청중들에게 틀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민들을 추적 처벌하는데 미군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괴상하고도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the enemy within our country, Pennsylvania. It's a serious issue. He is saying that he would use the military to go after them. 선거 광고에도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언급한 적이 없는 트럼프 후보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미군 동원 발언 내용을 집어넣어 집중으로 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팍스뉴스 주간 토론제의까지 거부했다며 나약하고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숨기려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간 트럼프의 지나치게 우호적이어서 기피해왔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식의 공세적인 최후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이, 즉 기쁨을 말하는 선거 전략에서 fear, 두려움, 공포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으로 격해질 설전, 초대형 유세전, 선거 광고 공중전,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상전 등으로 11월 5일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려는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보수 성향 채널로 꼽혀온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해 이른바 호랑이 굴에서 앵커와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팍스뉴스 등 보수 진영에선 해리스의 최악의 인터뷰, 폭망 인터뷰로 평가한 반면 MSNBC 등 진보 패널들은 훌륭한 선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막바지 승부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우호적이고 친숙한 곳만 찾는다는 비아냥을 들어온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 친트럼프 보수 채널인 팍스뉴스와 인터뷰에 응해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이례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팍스뉴스의 브렛 베이어 앵커는 27분 동안의 인터뷰에서 10분 넘게 해리스 후보의 취약점인 불법移민 문제를 첫 질문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브렛 베이어 앵커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국 내 풀어준 불법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해리스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미국의 이민제도가 고장나 불법 이민 문제는 바이든 트럼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How many illegal immigrants would you estimate your administration has released
into the country over the last 3.5 years? You know what I'm going to talk about. Yeah, but right do you now, just a which number? is- Do you but- think it's 1 million, 3 million? Brett, let's just get to the point. Okay, the point is that we have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at needs to be repaired. So your And- Homeland Security Secretary said that Well, no, 85% of apprehensions. I'm not finished. We have It's a an rough immigration estimate of system 6 million people that have been needs to be- released but into the country. And let me just finish. I'll get to the question. I promise you. I was beginning to answer. And 베이어 앵커가 현 행정부의 장관은 600만 명이나 풀어줬다고 밝혔다며 추궁하면서 답변 도중 말을 자르자 해리스 후보는 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응수해 인터뷰 아닌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방불케 했습니다. 앵커가 답변하는 도중 말을 자르고 추가 질문을 퍼붓고 해리스 후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현 행정부 출범 첫날 오래전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 1호 법안을 제시했으나 의회 지도부가 채택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어렵사리 마련한 초당적인 국경 강화 법안을 자신의 선거전을 위해 스톱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후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나의 플랜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각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낮추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만의 감세로 엄청난 적자를 늘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새로운 취약점으로 꼽힌 차별성 질문을 받고 해리스 후보는 분명히 나의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이 아닐 것이라며 취임하면 인생 경험, 직업 경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re not Joe Biden, you're not Donald Trump, but nothing comes to mind that you would do differently? Let me be very clear. My presidency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Joe Biden's presidency. And like every new president that comes into office, I will bring my life experiences, my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fresh and new ideas. I represent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대까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정말로 불안정하고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브렛 베이어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식력 쇠퇴를 언제부터 감지했느냐고 질문하자 해리스 후보는 잠깐 위로 올려보다가 그는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행동해왔다고 옹호하고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이 없는 반면 트럼프가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When did you first notice that President Biden's mental faculties appeared diminished? Joe Biden, and he has the judgment and the experience to do exactly what he has done in making very important decisions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here were no concerns raised? Brett, Joe Biden is not on the ballot. I understand, And but Donald Trump but you is. talked about it. And Donald Trump after George is. 팍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허공을 잠시 응수한 대목을 짤로 만들어 폭망 인터뷰로 해리스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MSNBC 등 진보 진영에서는 훌륭한 선전으로 득이 없더라도 실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계속 확대하고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며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급등하며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의료비 부채 해결 지원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반된 코스를 잡고 있어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인들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확대된 ACA 정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해 무보험자들을 더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한 달 $35로 제한한 것과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가 공표한 대로 내년부터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켜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함으로써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융자 등 다른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의료비 부채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공약해 상당 부분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핵심 법안 중인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7,500와 태양열 등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첫 임기 초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ACA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 정부 보조는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각 주정부들이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첫 임기 때 CFP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어 적극성을 보일지 불투명하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순찰대 10,000명 증원과 $10,000 보너스 지급, 임금 10% 인상 등을 파격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파격적인 국경 강화 공약은 구인난 속에서 증원이 이루어질지,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으나 유권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 문제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핵심 무기로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 강화를 위해 트럼프 후보는 국경 순찰대 10,000명을 증원하고 전체 국경 순찰 대원들에 대해선 재계약 또는 신규 취업 시 $10,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일괄로 10%씩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 대원들은 19,000명으로 오바마 시절보다 1,200명이나 줄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순찰대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충원 목표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10,000명 증원을 공약해도 이른 시일 내 인력 충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또한 10,000명 증원이나 $10,000 보너스, 임금 10% 일괄 인상은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논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IT 출신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와 베네수엘라 갱산이 활개치고 있다는 콜로라도 오롤라부터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색출하고 체포구금, 추방하는 데 지역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는 비용만 해도 $3,500억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추정치인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고 이들을 체포해 미군 기지한 텐트촌에다 집단 수용할 것인지, 집단 수용 시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가족 이별 등 인도적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과 육가공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이들이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이 마비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3D 업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주들 중에서 상당수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파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일각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더라도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면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로 역풍을 맞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과장수사법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민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에 뛰어들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제 혜택 확대이지만 타겟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한면택 기자가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2024 배학관행 레이스에서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거의 똑같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그 타겟 대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두 후보가 잇따라 부양자녀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팬데믹 시절과 같이 해리스 후보는 $3,000, $3,600, $6,000까지, 트럼프 후보는 $5,000로 대폭 올릴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확장된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면서 신생아 첫 해에는 $6,000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확장된 CTC를 복원해 5세까지는 연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를 제공하고 신생아 첫 해에는 $6,000를 지급하겠다는 게 해리스 공약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Well, I was the one that did the child tax credit, and I do support it, and I want to have it. I mean, look, I'd love to see a child tax credit that's $5,000 per child, but you, of course, have to work with Congress to see how possible and viable that is. 트럼프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첫 임기에서 2배로 늘린 바 있다며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현재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5,00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폭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대폭 상승했고 50대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봉양을 동시에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여서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그러나 두 후보의 타겟 대상과 방법론이 서로 달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은 연소득 홀부모 $200,000, 양부모 $400,000까지만 그 부양자녀에 대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극빈층에는 캐시로 환급해 주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의 주 목적 중 하나는 빈곤 퇴치로 잡고 있는데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빈곤 아동을 360만 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안대로 시행되면 고소득층 부모들도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돈을 거의 벌지 못해 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극빈층 10%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화당 측은 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경우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